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리상담 전문가 이정입니다. 네, 요즘 코로나에 미세먼지에 좀 고생들이 많으시죠? 그래도 우리 회복 탄력성, 오늘의 주제, 회복 탄력성으로 바짝 좀 힘을 내고 오늘도 한번 마음 공부, 심리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시간에 얘기해 드렸듯이 오늘 좀 회복 탄력성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회복 탄력성이 주로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테스트 문항들이 있고 구체적으로 점수까지 다 매길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좀 참고를 해서 오늘은 회복 탄력성에서 조금 더 보탤 얘기들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이루는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첫 번째 영역을 좀 다뤄드리는 거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다 다뤄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영역만 다뤄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마저 두 가지 영역 이렇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금 지난 여러 영상들부터 해서 계속 지금 정신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건강이라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로 심리학 공부하기 전에는 정신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를 몰랐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신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도 좀 알아보고 그 특징들을 통해서 나의 정신도 건강하게 더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왕이면은 이게 예전에 나눴던 그 결혼이란 주제와 쭉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왕이면은 내 평생을 함께할 파트너 정신이 건강한 사람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신건강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좀 정신이 건강한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운다. 그것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그 부분에서도 좀 도움을 받으시라고 오늘도 또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회복 탄력성 지난 영상의 정의를 다뤄드렸는데 또 깜빡하셨을까봐. 네. 회복 탄력성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면서 참 고난, 역경 많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내가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지 아니면은 작은 고난에도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람인지에 따라서 회복 탄력성이 높다 혹은 좀 낮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인간의 그런 모습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봤고요. 이제 오늘 그 다뤄드리는 회복 탄력성은 원래 이제 그 체킹하는 문항들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회복 탄력성 책의 저자 김주환 연대 교수님이신데 이분께서 한국인에 맞게 그 회복 탄력성 지수를 개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KRQ53이라는 한국형 회복 탄력성 테스트를 개발을 하셔서 당연히 문항은 53문항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로 우리가 이제 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점수도 매겨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세 개의 분야에 걸쳐서 테스트를 한다고 그랬었죠. 자, 그럼 세 개의 분야가 뭐냐? 첫 번째 분야는 뭐냐면 어떤 능력을 테스팅을 하는 거냐면 자기 조절 능력을 테스팅을 해요. 이제 자기 조절 능력, 자기를 얼마나 조절할 수 있는지, 충동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는 능력이 대인 관계 능력. 대인 관계를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맺을 수 있는지, 그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신기하시죠? 대인 관계도 이렇게 능력을 좀 체킹할 수 있다는 것이.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긍정성. 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에이미 멀린스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긍정성에 있어서 최고 주자라고 할 수 있었던 예였죠. 그래서 긍정성도 이제 회복 탄력성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제 세 번째 영역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영역을 다뤄드리는데 잠깐 이제 이 회복 탄력성 테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세 개의 영역이고 5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예. 이게 이제 점수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조절 능력 90점 만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인관계 능력 90점 만점, 마지막 긍정성이 85점 만점. 그래서 총
몇 점일까요? 네, 계산되시나요? 네, 265점이라고 저는 계산 결과가 나왔는데 맞겠죠? 네, 265점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총점이. 네. 그래서 우리나라 평균은 몇 점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예.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을 이제 이분이 그것까지 좀 해보셨었나 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이 195점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180점 이하 정도면은 이제 사소한 부정적인 사건에도 좀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0점 이하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정말 조그만한 이제 이렇게 불행이나 고난이 와도 완전히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래서 본인이 그걸 감당을 못하고 막 주변을 붙잡고 도와달라고 하거나, 물론 이제 건강한 의지는 괜찮지만 모든 매 스트레스 상황마다 척척척척 이러면서 이제 본인이 막 불안을 키우고 감당을 못하는 이런 멘탈인 경우가 이제 170점 이하 우리가 조금 유리 멘탈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한 200점 정도 넘으면은 이제 내가 그래도 그냥 안심할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20점 정도가 넘으면 그러면 이제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책에는 당연히 요거 체킹하는 게 다 나와 있고요. 아마 인터넷에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워낙 이 책이 많이 팔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한번 나는 어떤지, 나는 어떤 부분에서 능력이 좀 뛰어나고 어떤 부분은 좀 보강을 해야 될지 그런 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자기 조절 능력 부분 좀 다뤄드릴게요. 자기 조절 능력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건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자기 조절 능력이 좋은 건지를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기 조절 능력, 이 세 가지 능력들이 각각 또 세 가지 영역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자기 조절 능력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 조절력, 그 다음에 충동 통제력, 그 다음에 원인 분석력, 이렇게 또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53문항 중에 총 18번까지가 요 이제 자기 조절 능력을 테스트하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점부터 5점까지 본인이 점수를 직접 매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객관적이지는 않죠. 본인이 막 본인을 과대평가하면 높은 점수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실제에 비해서 너무 과소평가하면 또 점수가 너무 박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자기 조절 능력에서 이제 첫 번째 감정 조정력, 감정 조절이 어떤가, 이제 그거 문항들을 보자면, 일단 이제 자기 조절 능력은 말 그대로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감정 조절력, 첫 번째 감정 조절력에 해당되는 문항들 살펴보면은, 이런 게 좀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어떤 문항이 있냐면, 나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매우 그렇다면 5점이 되겠죠. 네. 전혀 그렇지 않으면 1점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모든 문항을 다 다뤄드리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몇 가지만 좀 뽑아봤어요. 또 어떤 문항이 있냐면, 논쟁거리가 되는 문제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토론할 때 내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다. 네,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이거. 논쟁거리 되는 문제들이 종교나 정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소한 것들에서 각자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말이에요. 특히 오히려 가족들이 더 많이 다를 수가 있죠. 이랬을 때 우리가 좀 감정을 통제를 하면서 이렇게 좀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우욱 해갖고 성질부터 나오는지, 네, 그거에 따라서 또 점수를 매길 수가 있겠죠. 또 어떤 게 있냐면, 집중해야 할 중요한 일이 생기면 신바람이 나기보다는 더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다. 이거는 반대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본인이 더 열심히 이렇게 좀 집중해서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면은 이게 이제 점수가 높은 거고, 반대로 막 스트레스에 너무 그냥 눌리는 사람, 일하기도 전부터 막 스트레스 받아갖고 스트레스에 죽는 사람 있죠.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스트레스에 힘든 거, 이러면은 이제 좀 또 회복 탄력성이 낮은 모습이 되겠죠. 감정 조절력에서 한 문항 더 보자면,
때때로 내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학교나 직장에서 공부하거나 일할 때 집중하기 힘들다. 요거는 이제 낮은 성향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내가 좀 집중을 잘 할 수 있다면, 이제 감정적인 문제가 있어도 내가 집중을 잘 할 수 있다면은 감정 조절력이 좀 높은 편에 속하는 사람인 거고, 그 감정에 너무 매몰이 돼갖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이제 좀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이 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오히려 참 집중할 일이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집중할 일이 없으면 그 감정을 막 파고들잖아요. 파고들면서 오히려 더 막 요만한 문제를 막 이렇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집중할 일이 있으면 오히려 그거에 집중하면서 좀 이 감정을 흘려보내면서 내가 좀 완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집중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집중할 일을 찾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기 조절 능력의 두 번째 충동 통제력의 문항들 한번 볼게요. 네. 자, 충동 통제력에는 어떤 문항들이 있냐면,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나는 어떠한 유혹이나 방해도 잘 이겨내고 할 일을 한다. 이런 문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충동 통제의 대표적인 모습이겠죠. 내가, 유혹이나 방해 같은 거 좀 조절하면서 내가 할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이런 문항도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낼 경우 나는 우선 그 사람의 의견을 잘 듣는다. 이런 모습도 좀 충동 통제력이 높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화를 냈을 때 같이 막 왜 나한테 화내? 막 이러면서 같이 욱 하는 게 아니라 좀 왜 저러지? 저 사람이 무슨 일 때문에 나한테 화를 낼까? 좀 들으면서 그 사람의 상황을 일단은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것도 좀 충동 통제력이 높은 상황이죠. 근데 이제 다짜고짜 막 무례하게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거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 내가 정말 뭐 긴밀한 관계라든가 충분히 신뢰할 만한 관계의 사람이 뭔가 이제 좀 불편해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표현할 때는, 저 사람이 어떤 이유로 뭐 어떤 오해로 나한테 화를 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뭔가 좀 실수를 했거나 뭔가 기분이 나빴나 좀 들어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음의 자세가 된다면 내가 좀 충동 통제력이 높은 사람의 모습이겠죠. 예. 그 다음에 이런 문항도 있어요. 일이 생각대로 잘 안 풀리면 쉽게 포기하는 편이다. 이거는 이제 반대의 문항인 거죠. 내가 일이 잘 안 풀리면은 조금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통제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항이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평소 경제적인 소비나 지출 규모에 대해서 별다른 계획 없이 지낸다. 이것도 충동 통제력이 좀 낮은 모습이 되겠죠. 예. 소비나 지출 좀 계획적으로 자기의 충동을 통제할 수 있다면 충동 통제력이 높은 사람이 되겠죠. 자, 자기 조절 능력에 있어서 마지막 영역이 원인 분석력이에요. 예, 원인 분석력은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가능한 해결 방안에 대해 먼저 생각한 후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막 우왕좌왕하고, 감정에 막 끌려다니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는 모습이 아니라 좀 차분히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좀 볼 수 있는 자세. 이게 이제 원인 분석력이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모습도 있냐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예, 이 모습도 이제 원인 분석력이 높은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심리학 공부하면서 많이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심리학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현상들, 힘든 현상들의 원인을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자꾸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원인 분석력이 생기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이렇게 가만히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떤 부분이 원인일까? 이런 걸 좀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생겼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나는 사건이나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요거는 이제 반대의 모습이 되겠죠. 네. 원인을 좀 잘 들여다보지 못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이것도 이제 원인 분석력이 좀 낮은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좀 차분히 이 원인을 들여다보고, 원인을 들여다보여 그 해결 방안을 좀
찾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막 그냥 빨리 대충 막 급한 대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원인 분석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회복 탄력성의 첫 번째 영역, 자기 조절 능력을 좀 살펴봤어요. 세 가지가 있었죠. 원인 분석력, 충동 통제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 조절력. 이렇게 세 가지 모습을 들여다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저 대인관계 능력은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이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난 건지, 그 다음에 이제 긍정성, 저는 긍정성이 좀 낮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제 얘기 좀 해드릴게요. 이제 긍정성은, 어느 정도,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인지, 이런 거 좀, 보면은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 점수가 이제 낮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낮게 나온 대로 살고 싶지 않아서 이런 영상을 보고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제 그 습관 훈련하는 얘기들도 조금 했었어요. 지난 영상에서. 근데 이 책에도 저자분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좀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다. 근데 훈련을 통해서 성장을 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뇌가 이제 만약에 어떤 위급한 상황이,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막 내가 그냥 그거를 막 부정적으로 계속 몰고 가면서 힘들게 하는 식으로 뇌의 패턴이 굳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우리도 배운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뇌의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재회로화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자기 그 연습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연습과 훈련, 반복을 통해서 뇌가 A, B, C로 가던 것을 A, C, 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3주 정도만 연습을 해도 습관이 들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해서 한 3개월 정도가 되면은 완전히 내 것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좀 부정적인 성향에 있어도 긍정적으로 좀 더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심리 그 치료에서 좀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감사일기 쓰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루를 돌아보면서 자꾸, 이것도 힘들었어. 저것도 문제였어. 나는 왜 이러고 살까? 막 자기 비난, 이렇게 잘 가요, 보통. 예. 그거를 초점을 바꾸라는 거죠.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감사할 일들이 뭐였었는지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훈련이 바로 감사일기인데요. 저는 감사한다는 것이 조금 수동적인 느낌이 들어서 뭔가 내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오늘 있었던 일 중에 나는 이런 일이 정말 기분이 좋았다라던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볼 만한 것들을 자꾸 긍정적으로 보는 훈련을 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전환시키는 시야에 전환하는 것들을 뭐 하루에 한 3가지 정도씩이라도 적을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저는 감사보다는 내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해석을 훈련시키는 그런 연습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거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잠들기 전에 뇌를 훨씬 좋게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고 잠이 드는 거고 그래서 훨씬 잠도 좀 편하게 잘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 돌아보면서 내가 좀 더 좋은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훈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마저 2가지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날씨가 엄청 추워진대네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한 주도 힘! 그러면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